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줄 아는 건양 사람들 마음까지 서서히 무너뜨려 줄게요. 와 여러분, 차정원의 이 섬뜩한 대사. 소름 돋지 않으셨나요? 과연 차정원은 어떤 식으로 한혜라에게 복수를 할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극 초반부터 도파민 폭발이에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가볼게요. 패션 본부장 주영채님 오셨습니다. 유리문이 열리자 건양 본관 로비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꽂혔죠. 저 사람 한혜라 부회장 며느리래. 건양 후계자 패션 본부장이래. 속삭임이 쏟아졌는데 그녀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그래요.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그 재벌가 며느리 상냥한 주영채예요. 근데 이 상냥함 뒤에 숨겨진 독을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표정이 바뀌었어요. 얼음처럼 식은 얼굴로 혼잣말했죠. 차정원으로선 문 열고 들어오기조차 힘들었던 건양 디자이너 자리. 주영채 이름으로 본부장이라니 뭐가 이리 쉬워. 이 이름 내가 알뜰살뜰히 써줄게. 회의실. 진태석, 한혜라, 진세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원이 고개를 숙였죠. 오늘부터 패션 본부장 주영채로 일하게 됐습니다. 진태석이 미소를 지었어요. 본부장이라 이름값 좀 하셔야겠네요. 한혜라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죠. 건양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책임을 져야죠. 네, 어머니. 책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미묘한 힘이 섞여 있었어요. 혜라는 그걸 느꼈어요. 이 아이 결혼 전 대화하던 느낌이랑 어딘가 달라졌어. 여전히 순한 듯 하면서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이야. 웃음이 이상하게 차가워. 하지만 바로 미소로 덮었죠. 우리 며느님 첫날인데도 당당하네. 예쁘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노력할게요. 말끝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이미 선전포고였어요. 사무실 문이 닫히자 정원은 코트를 벗으며 거울을 봤어요. 그녀는 낮게 웃었어요. 건양 패션 본부장 주영채. 이제 내 이름은 칼이야. 그리고 그 칼 끝은 당신이에요, 어머니. 본부장님, 신입 디자이너가 면담 요청하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내세요. 문이 열리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신입 디자이너 차정원입니다. 순간 정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숨이 멎었어요. 뭐? 왜 놀라? 내 이름 듣는 게 그렇게 이상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일하러 왔지. 포트폴리오 보고 뽑으셨다던데. 정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포트폴리오라니? 너 실력만으로 여길 지금 들어왔다는 거야? 차정원 실력으로 들어왔지. 나 차정원이잖아. 잊었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게 말해. 내 집에 네가 얹혀 살 때 열심히도 그려놓은 스케치들 말야. 그거 차정원이 그린 거잖아. 그래서 내가 포트폴리오로 냈지. 내가 지금 차정원이니까. 미쳤어? 내 이름으로 내 행세하면서 사는 주제에 그깟 내 스케치 몇 장 내가 쓴다고 화낼 일이야? 주영채가 비웃었어요. 넌 지금 내 이름으로 살아. 그럼 내가 내 실력으로 살아도 되잖아? 정원이 이를 악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주영채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 전혀 없어. 그래, 내려오지 마. 누가 내려와 달래? 나 그냥 디자이너로 입사한 거야. 오버하지 마. 세상은 착한 애보다 뻔뻔한 애가 이기더라. 정원은 말없이 주영채를 쏘아보기만 했어요. 영채 본부장님, 이제 그만 째려보세요. 저는 이제 업무하러 가볼게요. 공기가 찢어지는 듯 팽팽해졌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독이 뚝뚝 떨어졌죠. 오후 회의. 주영채 그러니까 정원이 새 디자인 콘셉트를 발표했어요. 리버설. 익숙함 안에 낯설음을 숨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정갈했죠. 그런데 뒤쪽 출입문, 태블릿을 든 주영채가 그 슬라이드를 몰래 찍고 있었어요. 2시간 뒤 한혜라 사무실. 부회장님, 신입 디자이너 차정원 씨가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서류를 건넸죠.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참신하네. 감각 있어요. 복도에 있던 정원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내 걸 이렇게 대놓고 훔친다고?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야, 주영채. 그래, 해봐, 끝까지. 나도 이 자리 쉽게 다시 넘겨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밤. 신혼집. 진세훈이 와인을 따르며 웃었어요.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요. 조금 긴장됐지만요. 무슨 일 있었어? 정원이 잠시 머뭇하다가 눈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화내셨어요. 직원들이랑 같이 도시락 먹고 있을 때 부르셨거든요.
이래서 아래 것들은 대접이란 걸 해주면 안 돼. 그 말씀 너무 마음에 남아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했다고? 세훈의 표정이 굳었어요. 정원은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죠. 제가 어머니께서 선물로 주신 귀걸이랑 목걸이 잘 보관했어야 했는데 누가 그런 건지 그걸 휴지통에 버렸더라고요. 어머니가 그걸 보셨나 봐요. 그걸 버린 게 저인 줄 알고 화내셨던 거죠. 그녀는 눈물을 살짝 닦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보관을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화내시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세훈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바로 말씀드릴게. 안 돼요. 그녀가 급히 팔을 붙잡았어요. 제가 더 조심할게요. 괜히 어머니 마음 다치게 하지 말아요.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웃었죠. 그래, 그렇게 어머니한테 서운해해. 사랑하는 아들한테 천천히 벽이 생기게 될 거야. 그 시각 건양 저택 2층. 한혜라는 화장대 앞에 앉아 쓰레기통에서 건져 올렸던 그 귀걸이와 목걸이를 떠올렸어요. 휴지통에 버려져 있었다라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지? 눈빛이 복잡했어요. 아니야, 영채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왜 자꾸 불안하지? 그때 오르골 소리가 들렸어요. 그 익숙한 멜로디. 혜라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수아야, 왜 자꾸 내가 생각나니? 눈가가 붉어졌죠. 그 시각 반대편 주택가. 주영채는 어두운 골목을 걸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이제 들어가 봐야 해요. 네, 조심할게요. 그게 조심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피임을 하라고? 차정원이 웃었어요.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한 방 안, 그녀의 미소만 번졌습니다. 그게 웃음인지 조소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안 그래도 하기 싫었는데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 이상하게 달콤했어요. 침대 옆 와인잔 2개. 진세훈이 와인을 따르며 웃었죠. 오늘은 좀 쉬자. 요즘 자기 계속 피곤해했잖아. 쉬면 뭐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웃으며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어요. 오늘은 그냥 나한테 집중해요. 그녀의 눈빛이 깊게 젖어들었죠. 세훈은 그 미소를 사랑이라 믿었겠지만 그건 복수의 불꽃이었어요. 그녀 머릿속엔 공난숙의 말이 선명했죠. 아기는 절대로 가지면 안 돼. 주영채로 사는 조건이야. 절대 임신하지 마. 정원은 그 말을 떠올리며 웃었어요. 피임을 하라니. 그럴 일 없어요, 엄마. 내가 굳이 왜? 그녀는 낮게 속삭였어요. 하지 말라니까 더 갖고 싶어져요. 그녀는 세훈을 향해 고개를 기울였고 그 순간 모든 계산이 사라진 듯 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엔 이미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기를 가진다면 그 아이가 이 집안의 열쇠가 될 거니까. 며칠 후 공난숙은 와인잔을 돌리며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섬세하게 흐려지더니 조금씩 도끼가 번졌어요. 그 계집애가 그때 대답을 뭔가 시원찮았어.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보통 것이 아니야. 내 말에 반항하는 눈빛이었어. 가만두면 분명 임신하려 들 거야. 홍 셰프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회장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난숙은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몸보신할 만한 좋은 거 좀 다려와요. 몸보신이요? 그래. 약재도 귀한 걸로. 홍 셰프는 살짝 웃었어요. 여자 몸엔 좋지만 아기는 못 가지게 하는 쪽으로. 공난숙의 입가가 천천히 휘어졌어요. 역시 우리 홍 셰프는 말 안 해도 척 알아듣네. 그녀는 살짝 웃으며 창밖을 봤어요. 건양 며느리 자리 내 손으로 만들어줬어. 그 자리에 내 허락 없이 아이까지 만들게 둘 순 없지. 이틀 뒤 건양가 신혼집. 엄마. 거실로 들어온 차정원이 놀란 얼굴로 인사했어요. 공난숙은 한박웃음을 지으며 고운 한약 상자를 내밀었죠. 우리 영채 잘 지내고 있지? 그럼요, 엄마. 무슨 일로? 우리 딸 얼굴 보러 왔지. 집 떠나서 낯선 곳에 있으면 긴장도 되고 몸도 상하잖아. 그녀는 다정하게 웃으며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거 제일 유명한 한의원에서 다린 거야. 몸 따뜻하게 하라고. 아무래도 딸 몸은 엄마가 챙겨야지. 정원이 상자를 받으며 웃었어요. 감사해요, 엄마. 이렇게까지. 공난숙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루 3번. 절대 빼먹지 말고 챙겨 먹어야 돼. 알겠지? 네, 엄마. 문이 닫히자 정원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녀는 상자를 열고 한약 봉지를 하나 꺼냈죠. 검게 흐르는 액체가 손에 묻자 그녀는 천천히 냄새를 맡았어요. 이 향 참 비열하네. 그녀는 한약을 싱크대에 쏟아버렸어요. 검은 액체가 하수구로 흘러내리며 끈적하게 바닥을 덮었죠. 피임이라.
내가 당신 속셈 모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엄마. 내가 먼저 움직였으니까.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직 아무도 모르죠? 이 안에 생명이 생기면 그땐 내가 진짜 주인 될 거예요. 한편 주영채. 그녀는 차정원의 옛 스케치북을 꺼내고 있었어요. 종이 냄새, 연필 자국, 낙서처럼 적힌 글귀들. 그중 하나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보고 싶다. 엄마가 날 찾으러 오겠다고 한 지 벌써 몇 년인데. 엄마, 오늘 하늘색이 너무 예뻐. 보고 있어? 주영채는 그걸 찢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파일철에 꽂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걸로 또 한번 흔들어 볼까? 그리고 다음날 건양 본관 회의실. 한혜라 앞에 앉은 주영채가 포트폴리오를 펼쳤어요. 이건 제 디자인이에요. 헤라가 고개를 숙여 한 장씩 넘겼죠. 처음엔 무심했지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그림 정원 씨가 그린 거예요? 네. 제가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 그림 위에 뭐가 적혀 있네요? 아, 그걸 지웠어야 했는데 그걸 그대로 보여드렸네요. 그림 그리면서 매일 보는 엄마여도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나 봐요. 헤라의 손끝이 떨렸지만 애써 감추며 물었어요. 아, 엄마를 못 본 지 오래돼서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순간 한혜라의 시선이 허공에 멈췄어요. 정원 씨, 조미양 씨 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요? 헤라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 미양 아줌. 아니 미양 엄마가 제 엄마 맞아요. 주영채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감추듯 대답했어요. 방금 조미양을 미양 아줌마라고 말하려 했었던 거 맞지? 왜지? 왜 차정원이 조미양을 아줌마라 불렀던 거지? 한혜라는 눈빛이 흔들리며 심장이 뛰기 시작했지만 차기범과 같이 갔던 수아의 묘를 떠올리며 애써 침착하려 했어요. 수아는 죽었잖아. 그리고 이 아이가 수아라기엔 내가 길렀던 성격의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이 그림들 좀 봐. 마치 수아가 그린 것 같은데. 한혜라는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주영채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한 부회장님? 괜찮으세요? 아, 내 정신 좀 봐. 내가 갑자기 말이 없어졌죠? 미안해요. 주영채는 자신의 계획이 한혜라에게 먹힌 것을 알고 입가에 미소가 흘러나왔어요. 그러다 다시 그 미소를 빠르게 감추며 말했어요. 제 스케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가져와 볼게요. 아, 그래요. 오늘 보여준 디자인들 너무 훌륭했어요. 다음에 또 기대해 볼게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어요. 짧은 침묵. 그 속에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헤라는 억눌린 듯 숨을 들이켰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아이가 내 딸 수아라면. 밤. 헤라는 방 안에서 오르골을 돌렸어요. 멜로디가 흐르고 눈물이 떨어졌어요. 수아야, 네가 왜 자꾸 떠오르니?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주영채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의미 모를 미소가 번졌죠. 그럴 리 없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리고 화면이 어둡게 닫혔어요. 그 어둠 속에서 차정원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어요. 피임이라니 참 웃기죠. 이제 곧 이 집안의 진짜 피는 내 안에서 다시 시작될 거예요. 한혜라는 며칠째 잠을 잘 못 잤어요. 밤마다 같은 꿈을 꿨거든요. 어릴 적 정원 위에 앉은 작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돌아보며 웃을 때마다 그 얼굴이 자꾸 차정원과 겹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아는 그때 이미.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지만 그럴수록 오르골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그날 오전 건양 디자인실. 한혜라가 직접 주영채를 찾아왔어요. 요즘 부회장이 일선으로 내려와 젊은 직원들을 챙긴다며. 사람들이 놀라워했죠. 영채 씨, 차 한 잔 어때요? 헤라가 부드럽게 말하자 주영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좋아요, 어머니. 아니 부회장님. 괜찮아요, 편하게 불러요. 두 사람은 조용한 응접실에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엔 꽃차향이 은근하게 퍼지고 있었죠. 요즘 그림은 안 그려요? 그림이요? 어릴 때 참 잘 그렸다고 들었어요. 그림 속 인물들이 꼭 살아있는 사람 같았다던데. 주영채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어요. 어릴 땐 하늘을 자주 그렸어요. 엄마가 하늘색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요? 어떤 하늘? 맑은 날도 좋았지만 비 오기 직전의 하늘이 제일 좋았어요. 그 말에 헤라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비 오기 전의 하늘. 그건 딸 수아가 자주 말하던 말이었어요. 엄마, 비 오기 전 하늘은 물감 냄새가 나요. 그럼 어릴 때 별명 같은 건 없었어요? 별명이요?
주영채가 가볍게 웃었어요. 콩순이요. 어릴 때 얼굴이 콩알만해서 다들 그렇게 불렀어요. 헤라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어요. 그 별명도 수아가 어릴 때 불리던 거였거든요. 그 별명 누가 지어줬어요? 엄마요. 근데 그 얘기 왜 하세요, 어머니? 헤라는 급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요. 요즘은 일 얘기만 하니까 가끔 이런 얘기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헤라의 미소 속엔 이미 균열이 있었어요. 이 아이 정말 정원이 아닌 건가? 혹시 수아이면? 그 시각 차정원은 불길한 소식을 들었어요. 부회장님이요? 오늘도 그 디자이너랑 점심이요? 비서가 전해준 짧은 말이었죠. 정원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하얀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또야 또 만나? 그녀는 이를 꽉 물었어요. 내가 들키면 끝이야. 그 전에 내가 먼저 끝내야 해. 그녀는 곧바로 차를 몰고 본관으로 향했어요. 건양 회장실 문 앞, 진태석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걸 기다렸죠. 아버님. 그녀는 최대한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진태석은 미간을 좁혔지만 곧 미소를 띄웠습니다. 우리 영채 무슨 일로?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래, 들어와. 문이 닫히자마자 정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아버님,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세요? 이상하다니? 자꾸 어떤 디자이너분을 따로 만나세요. 그분 주영채 씨요. 주영채? 네. 그냥 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가끔 그런 말을 하세요. 무슨 말? 정원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눈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기범 씨, 내가 미안해요. 그런 말이요. 순간 진태석의 표정이 딱 굳었어요. 기범이라면 차기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름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이상해서요. 혹시 어머니가 그분을 잊지 못하신 걸까 싶어서. 정원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이런 말 드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아버님은 어머니 믿으시죠? 믿지. 그렇죠, 믿어야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진태석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녀가 나가자마자 책상 위에 펜을 꽉 쥐었죠. 기범이라. 그의 눈빛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 이름이 나와? 저녁. 공난숙은 진태석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채 홍 셰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건양 3%. 생각보다 큰 힘이더라. 이제 진 회장님과 맞먹을 수도 있겠네요. 공난숙은 웃었어요. 맞먹는 게 아니라 넘어야지. 회장님 위험하십니다. 진태석은. 그 사람은 나 없으면 지금 자리도 못 앉았어. 내가 그를 만들었고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녀는 잔을 들어올리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주인은 나야. 홍 셰프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근데 차정원은 그냥 두실 겁니까? 공난숙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 계집애는 내가 만든 도구야. 도구가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도 알잖아? 버리셔야죠. 그렇지. 밤. 한혜라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오르골이 돌고 멜로디가 흘렀어요.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죠. 수아야, 네가 살아있다면 엄마한테 단 한 번만 신호를 줘.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주영채가 걸어왔어요. 오르골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문 앞까지 다가왔죠. 어머니. 헤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이상해져서. 왜요? 몰라. 너한테서. 어릴 적 수아 냄새가 나서. 그럴 리가요. 그래, 그럴 리 없겠지. 헤라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멀리서 차정원이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안 돼, 들키면 안 돼. 그 전에 내가 먼저 무너뜨려야 해.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회장님. 내일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혜라 부회장님 관련해서요. 문자를 보낸 뒤 그녀는 창밖을 봤어요. 멀리 공난숙의 빌딩 불빛이 보였죠. 엄마, 당신은 진태석을. 나는 한혜라를. 이 집안은 이제 우리 손에서 끝이야. 그리고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세 여자의 숨결이 한 공간에서 겹쳤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어요. 이상하게도 손끝이 붓고 목 뒤가 화끈거렸는데요. 차정원은 그 감각을 반가움처럼 받아들였어요. 달력에 작은 동그라미들을 몇 개 더 그려넣고 쓱 웃음을 참았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느낌이 너무 똑같다. 그녀가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예전에 혼자 싸우던 날들, 몸이 알아서 먼저 소식을 알려주었던 그때와 정말 비슷했거든요.
거실에선 진세훈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컵을 내려놓다가 정원의 손등이 조금 부어있는 걸 보고 눈썹을 찌푸렸어요. 컨디션 안 좋아 보여. 어제 무리했어? 정원은 하마터면 피식 웃을 뻔했어요. 어제는 좋았죠. 그녀가 장난처럼 대답했는데 그 말 끝에 묘한 결의가 숨어 있었어요. 좋았고 필요했어. 그날 오전 공난숙이 보낸 한약상자 두 번째 묶음이 도착했어요. 상자 겉면엔 여성 체력 증진 같은 무난한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첫 봉지를 열자마자 올라오는 향이 너무도 노골적이어서 정원은 코끝이 씁쓸해졌어요. 냄새 참 야무지네. 그녀가 작은 웃음을 흘리더니 언제나처럼 그 액체를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검은 물줄기가 하수구로 빨려 들어갈 때 정원은 아예 봉지째 바닥을 향해 꾹 밟았어요. 나더러 피임하라고. 그런 호의는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엄마. 그녀는 자기 책상 서랍에서 얇은 포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아직 아닐 수도 있지. 그녀가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손이 아주 조금 떨리더라고요. 욕실에 들어간 지 3분, 그녀는 말없이 막대를 바라봤어요. 흐릿한 선이, 아주 얇은 실선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착시일 수도 있어. 내 기대가 너무 큰 걸 수도 있고. 그런데 눈을 2번, 3번 깜빡였는데도 선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또렷해졌죠. 정원은 막대를 수건으로 감싸 찬장 깊숙이 밀어넣고 가슴께를 꽉 눌렀습니다. 오지 마라, 눈물. 지금 울면 바보다. 그녀가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좋아. 나한텐 이게 칼이야. 그 시각 공난숙은 홍세프와 짧은 점심을 하면서도 그 검은 한약 이야기를 꺼냈어요. 봉지 모서리에 이니셜 하나씩 찍어두라 했지? 예, 회장님. 복용 여부 체크 가능하게 표시했습니다. 좋아. 쓰레기 처리 라인까지 확인해. 가끔 남기는 아이들이 있어. 홍세프가 눈을 들었어요. 차 안이 영체 약 말씀이시라면 회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일 수 있습니다. 공난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 계집의 눈빛이 그랬어. 쉽게 굴릴 눈이 아니야. 내가 먼저 끊어야 해. 임신은 확인 중이신지요? 아직. 대신 환경부터 정리하지. 그녀가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어요. 스케줄 과중, 야근, 커피, 회식, 스케줄 꼬기. 몸이 버티지 못하면 마음이 접히거든. 오후, 건양 패션 본부 본부장실. 본부장님, 오늘 협력사 쪽 샘플 리뷰 일정이 오후 9시로 바뀌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말했는데요. 정원은 눈이 아주 살짝 흔들렸어요. 9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오늘 끝내요. 내일 오전에 다시 잡는 것보다 낫죠. 비서는 안도의 숨을 쉬었죠. 그리고 문이 닫히자 정원은 귀를 만지작거리며 낮게 웃었어요. 어리석지 않네, 공난숙. 근데 이 정도로 못 막아요. 그녀는 스크린을 켰어요. 메인 컬렉션 컨셉 보드가 4장 가득 차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아주 사소한 기호 하나가 찍혀 있었어요. 작은 별. 별은 내 디자인이라는 표시였어요. 그녀만 아는 표식. 그 표식을 훔쳐가려면 정말 그녀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했죠. 그런데 오후 3시 무렵 디자인팀 공용 프린터에서 그녀의 보드 일부가 출력됐고 그걸 집어든 사람은 주영채였어요. 영채는 그 종이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반으로 접었다가 펴더니 별 표시를 볼펜으로 슥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가방에 넣었죠. 표식 같은 거 다 알아. 그녀가 실소를 삼켰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부회장실로 향했어요. 한혜라는 영채가 가져온 컨셉 스케치에 오래 시선을 두더니 굳어버린 턱선을 주무르며 말했어요. 누가 그렸니? 저요. 손끝 느낌이 정원이 같네. 부회장님은 느낌을 잘 보시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하지. 내 선에서 오래 본 그 아이 냄새가 나서. 영채는 살짝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어요. 그 아이요? 응. 나중에 얘기하자. 헤라는 그 말을 삼키듯 끝냈지만 손등 위에 올라온 소름을 본인이 먼저 놀라워했어요. 왜 이 선이 수아 기억을 건드리지? 왜? 밤 10시 반 샘플 리뷰를 끝내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정원은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어요. 계단 난간을 잡았는데 손바닥이 미끄러져서 툭 주저앉을 뻔했죠. 그때 검은 코트가 그녀 옆에 붙었어요. 괜찮아요? 낮은 목소리. 주하늘이었어요. 네. 갑자기 머리가 좀. 오늘 너무 많이 돌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주하늘은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물을 건넸어요. 정원 씨, 무리하지 마요. 그녀는 물을 마시다가 짧은 숨을 고로록 삼켰어요. 말할까 말지 말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주 대표님. 네. 저. 잠깐이었지만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주하늘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간단한 문장을 택했죠. 누가 뭐래도 당신 몸이 우선이에요. 정원은 그 말에 잠깐 눈을 질끈 감았다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서두르는 중이에요. 다음 날 오전 한혜라는 작은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머리카락 몇 올이면 돼.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손이 떨렸어요. 집안 사람들 눈을 피해서 신혼집 쪽 하녀에게 케이크를 보냈고 접시에 묻은 포크와 컵을 그대로 봉투에 담게 했습니다. 누가 보면 지나친 과잉이라고 비웃을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이번만은 비웃음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확인만 하면 돼. 만약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라기보다 오래된 공포를 다시 꺼내드는 심장 박동이었어요. DNA 분석을 맡길 곳도 이미 정해두었어요. 누구보다 빠르고 조용하게 처리해줄 곳. 서류 가방에 봉투를 넣으면서 그녀는 거울 앞에 섰어요. 한혜라. 흔들리지 마. 결과가 어떻든 내가 선택해야 해. 그런데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진태석.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예. 영채가 요즘 너를 피해. 왜 그런 말씀을? 나도 알아. 너처럼 느껴. 그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사람이 한 말을 뒤집는 방식, 눈을 피하는 각도. 내가 잘 알지. 회장님 혹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오해야. 아직은. 하지만 더 두면 오해가 사실이 되지. 한혜라는 서늘한 전류가 등줄기를 타는 걸 느꼈어요. 태석이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진태석은 조 실장을 불러 짧게 지시했어요. 공 회장 동선 다시 짜. 그리고 패션 본부장 업무 일지 전부 보고받자. 자잘한 출입 기록, 반출입 자료도. 본부장 쪽은 예비 며느리이기도 하니 조심스. 조심스레 하니까 지금까지 몰랐지. 그의 말투가 매끈하게 웃는 척했는데 흉이 슬쩍 드러나는 느낌이었어요. 내 집, 내 회사야. 내가 알아야 해. 예. 진태석은 창밖을 보다가 낮게 웃었어요. 공 회장이 좋아하는 수. 환경을 흔들어서 결정을 빼앗기. 나도 한번 써보지. 그날 오후 패션 본부장실 앞 복도에 낯선 외주 인사가 오고 일정표는 번번이 뒤집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원 미팅, 금요일 저녁으로 이동된 런업, 토요일 아침 프레젠테이션 임시 소집. 팀원들이 휘청거렸고 정원은 모두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어요. 힘들죠. 근데 이번 라인 우리가 이겨야 해요. 그녀는 위로 대신 전투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혼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 변기 뚜껑을 닫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배가 지끈하고 당겼어요. 괜찮아. 나 괜찮아. 그녀가 손을 포개배 위에 올렸어요. 너도 괜찮아. 잠깐의 안정을 깨듯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 공난숙. 영채야. 오늘 저녁 엄마 집으로 올래? 업무가 많아서요. 엄마가 잡채했는데. 죄송해요. 내일 갈게요. 그래. 대신 약은 제때 먹고 있지? 네. 통화가 끊기고 정원은 허공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어요. 거짓말과 진실을 섞으면 상대는 늘 거짓말부터 믿더라. 저녁 공난숙은 다른 약봉지를 준비했어요. 이번엔 포장지를 교체해 향을 약하게 눌렀고 봉투엔 철분 피로 회복 스티커를 붙였어요. 홍 셰프가 조용히 물었어요. 회장님 너무 빠르게 몰아붙이시면. 아이랑 건 뿌리 내리기 전에 뽑으면 돼. 혹여나 반대 결과가 나오면 공난숙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미소를 놓고 창밖 불빛을 봤어요. 그땐 더 세게 누르지. 밤 9시 신혼집. 정원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진세훈이 반갑게 달려왔어요. 오늘 늦네. 저녁 같이 먹자. 미안해요. 샤워만 하고 나올게요. 하루 종일 서 있었을 텐데 발 괜찮아? 정원은 문지방에서 멈칫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대로 욕실로 들어갔죠.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수건장 맨 아래 칸을 열어 낮에 숨겨둔 테스트기를 꺼냈어요. 흐릿했던 선은 밤이 되면서 놀랍게도 더 진해져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 그 선을 보다가 샤워기 물을 틀고 물소리가 큰 소음처럼 쏟아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서 와. 식탁에 앉았을 때 그녀는 일부러 평소 먹지 않던 미역국을 찾았어요. 미역국 있어요? 세훈이 웃었어요. 어제 먹었는데. 그랬죠? 그러면 김치만 더. 그녀는 국을 한 숟갈 삼키다가 멈칫했어요. 신발장 쪽에서 비닐 부스럭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거든요. 문틈으로 비닐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와 있었어요. 그녀는 일어나서 조심스레 봉투를 확인했어요. 공난숙 로고가 박힌 약국 영수증 그리고 새 약봉지 몇 개.
향을 줄였어도 그녀 코는 이미 기억해버린 냄새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전쟁이네. 그녀가 웃었어요. 약봉지를 그대로 다시 봉투에 넣고 신발장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나 오늘도 불효할게요. 다음 날 한혜라는 비밀 검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부회장님. 긴급 결과 안내입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시동도 켜지 않은 채 전화를 붙들고 있었어요. 말해요. 시료어와 비의 유전적 일치율이 99.9%로 확인되었습니다. 친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로 확정됩니다.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손에서 폰이 툭 떨어질 뻔했죠. 운전석 창문 너머로 아침빛이 쏟아졌는데 그 빛이 너무 잔인해 보였어요. 수아 내가.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무 방향으로나 걸었어요. 길가 벤치에 앉아 어제 영채와 나눴던 대화를 되감았어요. 비 오기 전 하늘이 좋다는 그 말, 콩순이라는 별명, 포트폴리오 속 선의 결. 모든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졌어요. 네가 정원이로 살고 있었구나. 내가 모르는 시간 동안. 그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 번호를 눌렀어요. 진세훈. 눌렀다가 멈췄고 다시 눌렀다가 또 멈췄어요. 아니야. 이건 아직 이 아이가 말하게 해야 해. 내가 먼저 폭발하면 이 아이가 다친다. 그녀는 대신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녁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너 말고 내 아내. 오후 4시 패션본부 아이디어 미팅. 회의 끝 직전 주영채가 손을 들었어요. 본부장님, 이건 어떨까요? 그녀는 정원이 어젯밤 고쳐둔 라인을 거의 그대로 내밀었어요. 밤과 비, 전조, 미끄러지는 조도를 콘셉트로 한 가죽 라인. 정원의 별 표식은 지워졌지만 선의 호흡은 결코 지워지지 않죠. 팀원 몇 명이 오하고 탄성을 내뱉었어요. 정원의 속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어요. 지워도 냄새는 남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이 라인으로 가죠. 그리고 여유롭게 사인을 했어요. 단 최종 크레딧은 본부장실에서 정리합니다. 영채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어요. 네. 겉으론 순하게 답했지만 눈빛은 재밌네. 싸움하자는 거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정원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한혜라. 오늘 저녁 집 앞에서 잠깐 보자. 그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결국 오네. 저녁 7시 반 건양가 작은 정원 벤치. 바람이 적당히 불었고 꽃잎이 한두 장 날렸어요. 헤라는 벤치 끝에 앉아 있었고 정원은 조심스레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일로 어머니? 헤라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정말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어요. 요즘 몸은 어때? 정원의 손가락이 살짝 굳었지만 곧 풀었어요. 괜찮아요. 하루가 다르게 바쁘지? 피곤하진 않고? 조금은요. 근데 버틸만 해요. 헤라는 손가락을 포개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미역국이 땡길 때가 있어? 정원은 놀라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조용히 웃었어요. 어머니, 미역국은 언제 먹어도 맛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 어떤 사람에겐 그게 신호라고. 영채야. 헤라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어요. 우리가 나중에 한참 뒤에라도 혹시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정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눈을 들어 헤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헤라 눈동자 안에 놀라움, 두려움, 기쁨,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너 알고 있구나. 정원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멀리에서 누군가 그 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태석이었어요. 그는 차 안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유리창을 반쯤 내리고 두 사람의 실루엣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둘이 뭘 나누는 거지? 그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어요. 조 실장의 메시지가 동시에 도착했죠. 보고 드립니다. 공난숙 회장님 쪽 약봉지 반입 확인. 폐기물 라인에서는 동일 약물 성분 흔적 다량 검출. 단 신혼집 내부 처리 흔적 없음. 진태석은 짧게 웃었어요. 약은 들어갔다. 근데 안 먹는다. 누가 주인을 바꾸는 중이네. 그는 조 실장에게 바로 지시했어요. 내일 아침 패션본부 보드룸에 임시 프레젠테이션 잡아. 주제는 본부장 라인 재검증. 그리고 공 회장 쪽에도 초대장 보내. 이유는 간단히 대주주로서 의견 청취. 예, 회장님. 무대 위에 올려. 거기서 보지. 밤 11시 신혼집 창가. 정원은 어두운 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바닥만 한 복사본 테스트 용지를 꺼내 다시 확인하고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넣었어요. 지금 말하면 모든 게 엉킨다. 아직 아니야. 그녀는 배를 감싸듯 두 손을 포겠어요. 나는 칼을 얻었고 너는 방패야. 우리 둘이 같이 가.
그때 문이 열렸고 진세훈이 들어왔어요. 바람 쐬요? 응. 오늘은 좀. 어머니가 저녁에 불렀다며. 무슨 얘기였어? 정원은 그를 바라봤어요. 지금 솔직하게 다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카운트를 셌어요. 하나, 둘, 셋 아니야. 그냥 내가 잘하고 있나 확인하시는 정도. 잘하고 있지. 그랬으면 좋겠다. 세훈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나는 알아. 넌 잘하고 있어. 정원은 그의 가슴에 잠깐 얼굴을 묻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 더 멀리 가야 해서. 그녀는 세훈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어요. 고마워요. 다음 날 오전 9시 패션 본부 보드룸. 예고에도 없던 임시 프레젠테이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문이 열리더니 공난숙이 아무렇지 않게 들어왔어요. 대주주로서 한번 보라 해서요. 그녀가 아주 얌전하게 앉았는데 입꼬리엔 낯익은 여유가 켜져 있었어요. 그 표정, 누군가를 매달아 놓고 칼을 갈 때 나오는 표정. 정원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진태석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고 한 해라도 늦게 합류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본부장석에 선 정원을 향했어요. 진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간단합니다. 본부장 라인의 핵심 컨셉을 각각 제안자들이 직접 설명하죠. 출처, 과정, 서명이 분명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원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주영채가 한 발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그럼 이 보드부터 제가 설명하죠. 그녀가 어제 훔쳐온 라인을 펼쳐들었어요. 밤과 비, 전조, 조도 변화. 이 아이디어는 멈춰. 정원이 부드럽게 말을 잘랐어요. 설명은 제가 먼저 할게요. 제 라인이니까. 공기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어요. 영채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증거 있나요? 정원이 손바닥만 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슬쩍 빛에 비쳤고 별 모양의 미세한 인그레이빙 스티커가 나왔어요. 컨셉 킷 내부 시그니처. 제 키트에만 들어가는 마킹이에요. 어제 오후 2시 47분 본부장 프린터에서 출력된 원본 뒤쪽에 부착됩니다. 이건 제 보드예요. 보드 한 귀퉁이에 아주 작게가 빛났어요. 어제 영채가 볼펜으로 문지른 자국 위로 미세하게 남아있는 코팅층 아래의 별. 정원은 잔잔히 덧붙였어요. 기술팀에 확인해 보시면 돼요. 코팅 아래 레이어라서 펜으로 못 지워요. 순간 사람들 속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터졌고 공난숙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한혜라는 숨을 들이켰어요. 내가 본 그 선, 이 아이 손이 맞았어. 진태석이 짧게 웃었어요. 그럼 더 간단하군요. 본부장 라인은 본부장 것이고 도용은 도용. 그는 시선을 주영채와 공난숙 사이로 나눠보냈어요. 회사에선 도용을 어떻게 다루는지 다 아시죠? 영채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지만 눈빛만은 기가 막히게 버티고 있었어요. 전 모를 수 있어요. 공용 보드였잖아요. 정원이 부드럽게 덧붙였어요. 모르면 지금부터 알면 돼요. 그때 한혜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정원을 똑바로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수. 그 한 음절이 거의 튀어나올 뻔했어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삼켰어요. 본부장님. 정원이 눈을 돌렸어요. 끝나고 나 좀 보자.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데 공난숙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녀는 테이블을 손끝으로 두드리다가 무심코 한마디 던졌어요. 재밌네. 별. 그걸 깔아놓을 줄이야. 정원이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배운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잠깐, 아주 잠깐 정적이 있었어요. 공난숙은 미소를 억지로 펴 올렸어요. 그럼 엄마가 더 배워야겠네. 그럴 일 없을걸요? 정원이 조용히 웃었어요. 저 엄마 수업 끊었거든요. 공난숙의 눈빛이 살짝 사납게 일렁였어요. 약은 잘 먹고 있지? 그 질문은 병원에서 하시죠. 병원? 네. 산부인과. 탁 공기의 온도가 한 칸 떨어졌어요. 공난숙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정원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정면으로 마주서서 아주 작게 웃었어요. 축하해주세요. 적어도 전 축하받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고 문이 닫히자 공난숙은 의자를 세게 밀쳤어요. 홍 셰프가 깜짝 놀라 들어오자 그녀는 짧게 내뱉었어요. 놔두면 안 된다. 회장님. 지금부터 모든 변수가 사라져야 해. 그녀가 이를 악물었어요. 그 계집애배에 뿌리 내리기 전에. 복도 끝 유리창 옆에서 한혜라는 핸드폰을 쥔 손을 꽉 움켜쥐었어요.
눈앞이 핑 돌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네가 내 아이면 내가 지켜. 그녀는 아주 차갑게 각오를 세웠어요. 바로 그때 진태석이 그 앞을 지나가며 무심한 듯 멈춰섰어요. 오늘 재밌었지? 회장님이 원하신 구도 같더군요. 구도는 판을 깔아야 보이는 거지. 그래서요? 다음 수는요? 진태석은 피식 웃었어요. 다음 수는 공 회장에게 물어봐. 그의 눈빛에 섬뜩한 농담이 섞여 있었어요. 자기가 깔던 방식 내가 그대로 돌려줄 거니까. 한혜라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이해했어요. 공난숙과 태석 서로를 베어내려 한다. 그리고 그 칼이 둘의 싸움만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선 정원까지 함께 자를 수 있다는 것도요. 그녀는 아주 단단하게 결심했어요. 이 싸움 내가 틀을 바꾼다. 그녀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방송팀이죠? 다음 달 런칭 관련해서 독점 인터뷰 건이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질문지 사전 합의 없어요. 현장 라이브로요. 대상이? 건양 패션본부. 본부장이요? 아니요. 그녀가 낮게 웃었어요. 본부장 옆에서 진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직접 보게 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사랑과 분노, 죄책감과 결의를 한꺼번에 삼킨 사람의 눈빛. 수아야. 네가 어떤 이름으로 살든 내가 널 내 아이로 지켜. 창밖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비 오기 전에 하늘색이었어요. 정원은 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아주 조용히 웃었어요. 곧 비가 오겠네. 그리고 배 위에 포개 둔 손을 살짝 눌렀어요. 우린 비에 젖지 말자. 하지만 복도 반대편 공난숙의 구두 소리는 오히려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마치 내가 먼저 간다고 선언하는 박자 같았어요. 동시에 계단 아래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발걸음이 움직였어요. 진태석의 사람들. 판은 깔렸고 칼날은 갈렸고 비는 곧 떨어질 예정이었어요. 누구의 피를 닦을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채로.